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혹시 오늘 아침 주유소의 기름값이나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보며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들려온 머나먼 중동의 총성, 미국이 이란을 쳤다는 뉴스는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식탁에 오를 고기 가격이 바뀌고 당신이 공들여 키워온 주식 계좌와 노후 자금이 요동칠 수 있는 직격탄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 왜 지금 이 순간 터졌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세상은 온통 미국이 이란의 하메이네이를 죽였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미사일이 날아간 이유와 그로 인해 생겨날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시점에 이란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였을까요? 누군가는 정치적 음모를 말하고 누군가는 해묵은 원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미국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복잡한 국제 뉴스가 비로소 당신의 돈과 생활의 문제로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의 위기이고, 에너지의 위기는 곧 당신의 일상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할 때마다 왜 전 세계가 벌벌 떠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그 이빨을 지금 뽑아버려야만 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닥칠 경제적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경과를 나열하는 뉴스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중동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파헤쳐 당신이 막연하게 느끼는 그 불안감을 확실한 정보와 통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등산로를 걷고 계시거나 야간 경비를 서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라디오를 듣듯 편안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복잡한 중동의 역사가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왜 미국은 북한보다 이란을 더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뒤에서 이 전쟁을 부추겼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비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는 중동 특파원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서 이토록 극단적인 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는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 정확한 흐름을 읽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무기를 당신의 손에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한 미래에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오직 흐름을 읽는 사람뿐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주사위가 우리 집 안방까지 굴러들어온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고개를 돌리기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기름값 몇십 원의 일이 일비하기보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준비한 지혜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며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뒤쪽에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시어 남들은 당황하며 갈팡질팡할 때 당신만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40년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2026년 2월 28일 그 뜨거웠던 테헤란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미국의 진정한 속내와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알림 설정,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거대한 폭발 뒤에는 차가운 침묵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2월 28일에 미사일이 날아오기 불과 열흘 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최고급 호텔 비밀 회담장에서는 세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주사위가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회담장 안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한쪽에는 트럼프의 복심이자 실용주의자인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반대편에는 수십 년간 서방의 제재 속에서 닳고 다른 이란의 노련한 외교관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내보냈지만 사실 그곳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위한 명분 쌓기의 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카드는 이란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이면서도 잔인한 조건이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시 감시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의 고사 직전인 경제를 살려줄 민간용 핵연료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란의 붕괴를 막아줄 생명줄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스스로 이빨과 발톱을 뽑고 사냥꾼의 자비만을 기다리라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이미 핵을 포기한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뒤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 상무기 조사를 수용한 뒤 어떻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생존 보험이자 신정체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제한적 농축 허용이라는 당근은 이란 수뇌부에게는 독이 든 성배로 느껴졌을 뿐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미국 측 대표단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번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 다음은 외교관이 아닌 군인들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명백한 군사적 옵션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타격 목표 지점이 설정된 지도가 공유되고 있었고 항공모함 전단은 조용히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끝내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 결속력을 믿었고 미국이 설마 이 거대한 전쟁을 정말로 시작할 배짱이 있겠느냐며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결국 2월 17일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무스카트를 떠나는 이란 외교관들의 뒷모습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백악관으로 돌아온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혔습니다.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2월 21일을 타격일로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의 만류와 기상 상황, 그리고 적의 경계심이 가장 느슨해질 순간을 기다리며 일주일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으며 이란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긴박한 순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정권의 수혜를 입는 기득권층과 굶주린 민중 사이의 괴리가 극에 달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국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채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외쳤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이미 이 지긋지긋한 신정체제의 몰락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런 내부 균열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군을 맞이하듯 침묵하거나 동조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2월 28일 새벽
드디어 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던 부드러운 신사들의 목소리 대신 F-35 전투기의 엔진 소리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불꽃이 이란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메이네이와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걷어찬 협상 카드가 이토록 거대한 화염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아버지는 자비 대신 매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동의 역사는 협상이 아닌 전쟁의 언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거부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을지 이제 우리는 그 처참한 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냥꾼이 숲속의 맹수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그 몸에 난 깊은 상처와 굶주림의 정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을 결전의 날로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이란은 혁명 이후 40여 년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방에 맞서며 당당한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권의 뿌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갖기 전, 즉 가장 약해진 틈을 타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우선 이란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인해 민심은 이미 정권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공습이 시작되어도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항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지도부의 제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상황도 이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란이 손발처럼 부리던 중동의 대리 세력들, 즉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공격으로 수장을 잃고 사실상 괴멸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란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테헤란의 수뇌부는 방어막 하나 없이 전장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중동 전체를 위협하던 거대한 세력이 이제는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힘든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믿었던 우방국들의 침묵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란의 뒷배를 자처하던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으로 인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드론을 사갈 정도로 절박했던 러시아가 이란을 위해 미군과 맞서 싸워줄 여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싸게 들여오며 말로는 응원했지만 정작 미국의 무력 행사가 시작되자 자제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발을 뺐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요 거래처일 뿐 피를 나눈 동맹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을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지금 때리지 않으면 이란은 곧 북한처럼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영영 기회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핵 개발 속도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은 국가의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명분과 가장 유리한 상황이 맞물린 2월 28일 거대한 폭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결국 이번 공습은 짐승이 가장 굶주리고 상처 입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절호의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이란의 반격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란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고 중동의 거대한 축 하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절대적인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방관자가 되는 이 비정한 세계에서 미국이 설계한 중동의 대수술은 가장 완벽한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술이 전 세계와 우리의 일상,
특히 우리의 지갑에 어떤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이라는 벌집을 건드린 진짜 속내는 단순히 중동의 평화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중동을 넘어 훨씬 더 먼 곳, 바로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은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고 떠나기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입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집안의 도둑을 확실히 잡고 대문에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두는 과정인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막대한 돈과 병력을 중동에 쏟아붓는 소모전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기엔 이란이라는 불안 요소가 너무 큽니다. 미국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붕괴되고 미국은 다시 중동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떠나기 전 이란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수십 년간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치명타를 입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준비한 방패가 바로 MEAD 미드, 즉 중동 통합 방공망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진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이제는 이란이라는 적을 막기 위해 한 배를 타게 만든 것입니다. 미드가 완성되면 미국이 직접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스스로를 지키며 이란을 견제하게 됩니다. 미국은 뒤에서 운영체계만 관리하며 여유있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서둘러 중동을 정리하려는 걸까요? 바로 중국과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에게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턱 밑까지 쫓아온 가장 강력한 적수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국방 예산과 군사 자산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시켜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동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중국이 힘을 키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즉, 이란 공습은 중국이라는 진짜 괴물과 싸우기 위해 뒤쪽의 전선을 정리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으로 가장 곤란해진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그 기름의 상당량이 이란과 중동에서 옵니다. 이란이 공격받고 호르무즈 해협이 위태로워지면 중국의 공장들은 멈춰 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줄줄이를 쥐어짜는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총 한 발 직접 쏘지 않고 중국을 경제적 압박 속에 몰아넣은 셈이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략은 우리 한국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각자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라는 원칙을 강요할 것입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체계를 갖추듯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막아낼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곧 방위비 인상이나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정리하고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생존을 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2월 28일의 폭격은 중동의 낡은 역사를 끝내는 장례식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새로운 패권 전쟁의 개막식입니다. 트럼프는 중동의 늪에서 발을 빼고 더 거대한 사냥감인 중국을 향해 조준경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거창한 전략이 우리의 실제 주머니 사정과 일상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계획대로 이란이 순순히 항복하면 좋겠지만 전쟁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란은 정면 승부 대신 미국의 우방국들을 괴롭히는 우회 압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기름값도 폭등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최후의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물가와 불안의 실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일상을 덮친 것은 기름값의 공포입니다. 중동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주유소 가격표는 매일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를 덜 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오르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뜁니다. 마트의 채소 가격부터 식당의 밥값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인플레이션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미국 내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희생은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반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전쟁의 장기화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을 더 강하고 빠르게 끝내기 위해 더 위력적인 무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패권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원자력이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셰일 가스라는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과거의 오일 쇼크만큼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요동치고 환율이 널뛰는 불안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이란산 석유가 끊기자 중국의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만 그 이면에서는 돈과 에너지를 둘러싼 무서운 경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카오스는 단순히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며 우리의 자산 가치와 노후 설계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전쟁은 정치가들이 시작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 무엇이 이 혼란을 일으켰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이 언제쯤 진정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새로운 질서가 안착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속에 새겨야 할 안목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정리해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2월 28일 테헤란 상공의 화염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거대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전쟁의 소식 끝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읽는 눈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무지에서 오고 확신은 정확한 통찰에서 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전쟁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당장 금을 사야 한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쟁 뒤에 숨은 경제와 정치의 큰 흐름을 이해한다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둘째로 현실적인 자산 관리에 더욱 냉철해지셔야 합니다. 유가 급등과 물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출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성급한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수성의 자세가 유효합니다. 남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때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당신만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머나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든 항해사처럼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재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불안한 미래에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힘이고 통찰이 곧 돈인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